이렇게 만들어진 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에는 별의 진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별의 밝기와 수명은 원시별의 질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밝기는 질량의 세제곱에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2배 무거운 별은 밝기가 8배가 되고 태양 질량의 2분의 1인 별은 태양의 밝기의 8분의 1이 되죠. 원시별의 질량이 크다는 것은 첨가물질이 많이 뭉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수소가 많다는 것이죠. 무거울수록 밝은 빛을 내기 때문에 무거운 별은 그만큼 수소를 빠르게 없애요. 그래서 무거운 별은 짧은 삶을 살게 되죠. 반면 가벼운 별은 수소의 양은 적지만 어두운 빛을 내게 되므로 수소가 천천히 줄어서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간단한 실험을 해보죠. 종이를 몇 장 놓고 불을 붙일게요. 종이에 붙은 불이 천천히 종이 전체로 번지다 다른 종이로 옮겨 붙죠. 이것은 가벼운 별의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종이 몇 장 위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볼게요. 순식간에 모든 종이가 불타버렸죠? 이것이 무거운 별의 모습이죠. 예를 들어 가벼운 별인 태양은 100억 년 동안 탈 수 있는 수소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태양은 50억 년을 살아왔으니 앞으로 50억 년을 더 살겠네요. 우주의 나이가 150억 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태양의 수명은 아주 긴 편이죠. 반면 밤하늘에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시리우스는 질량이 큰 별이어서 수명이 짧답니다. 예를 들어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인 별은 수명이 매우 짧아서 수명이 1000만 년 정도예요. 원시별은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는 점점 내려가고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되어요. 이것이 별의 진화죠. 이렇게 커지는 상태를 주계열 상태라고 하고 이런 상태의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우주에 있는 별 중 99% 이상이 주계열성이에요. 태양도 그렇고요. 이때 별이 점점 커져 최대 크기가 되면 표면 온도가 가장 낮아서 빨간색을 띠게 되는데 이 별을 적색거성이라고 해요. 적색거성은 표면 온도가 낮은 빨간 별이지만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밝게 보여요. 이때까지는 수축하려는 힘과 기체의 팽창하려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 별의 상태가 공 모양으로 안정되게 유지된답니다. 하지만 적색거성의 시기를 지나면 더는 핵융합을 할 수소가 없어 별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 못하고 수축하게 되어요. 이때를 바로 별의 죽음이라고 부르죠. 별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핵융합으로 수소는 점점 줄고 헬륨은 점점 늘어나요. 이로 인해 내부의 기체는 더 무거워져 만류인력에 의한 수축이 빨라진답니다. 그래서 온도는 더 높아지고 결국은 헬륨마저 핵융합하게 되죠. 이렇게 별은 늙어가요. 수소의 원자핵들이 달라붙어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헬륨의 원자핵 3개는 핵융합을 하여 탄소 원자핵을 만들고 다시 탄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융합하여서 산소 원자핵을 만들어져요. 보통 가벼운 별은 여기까지 진화가 이루어지죠. 무거운 별은 산소가 만들어진 후 별의 내부의 압력이 더욱 커져서 핵융합에 의해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규소, 니켈 등의 원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끝으로 철이 만들어지게 되죠. 철이 가장 안정된 원소여서 더 이상 핵융합이 진행되지는 않는답니다. 이번 시간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별의 색깔은 무엇에 따라 좌우되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별의 색깔은 별의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온도가 높을수록 물체는 큰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빛인 보랏빛을 나타냈었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빨간 빛이 나왔었죠. 2번, 원시별이 열과 빛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인지 설명해 볼까요? 원시별의 내부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2000만 도에 이르면 수소의 원자핵들이 결합하여 헬륨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었죠. 이런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서 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별에 열과 빛을 주었었어요. 3번,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별은 원시별에서 온도는 점점 내려가고 크기는 점점 커지면서 진화했었죠.